EMK 8종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 그 성장을 돕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보다 빠른 발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집합체. 놀랍게도 EM 미생물을 투여하고 살포하고 섭취시킨 곳에는 단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EM생명과학연구원 서범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범구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동정부석을 해서 그 미생물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한약을 발효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를 탐색을 해서 침물질 탐색과 발효 한약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을 해서 이런 발효 한약을 만들 수 있는 한의원이라든지 한방병원에 미생물을 분양해주거나 미생물 특허를 제공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야를 주로 하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EM생명과학연구원이 아마 독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M생명과학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분석하고 연구해내서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을 찾아내서 특허를 내서 자원화하는 그런 일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EM생명과학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 발효식품들, 된장, 고추장, 이 요구르트도 있고 치즈도 있고 이런 것들의 이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된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완성된 된장 속에 어떠한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어떠한 미생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된장이 완성되고 나서의 미생물들을 배양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다 죽고 이미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미생물들도 이것으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양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은 균까지도 분석해내는 장비예요. 이 된장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미생물들은 사라졌고 어떤 미생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발효 과정에서 활동했던 미생물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의 특성들을 분석해내는 장비를 가지고 모든 발효식품들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발효식품들도 가져다가 그 미생물들이 무엇인지 그 특성과 DNA 유정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그 미생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미생물 특허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생물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 된장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어떠한 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된장을 가장 맛있게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만을 배합해서 그 된장을 생산한다든지 김치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발효 한약을 생산한다든지 이 미생물 특허를 제공해서 보다 맛있고 과학적으로 농사도 질 수 있고 맛있는 식품도 만들 수 있고 발효 한약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EM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에서 찾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미생물들이란 말이죠. 우리 민족에 맞는 체질에 맞는 미생물들만 모아서 가장 빨리 자라고 효과가 좋은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상호 서로 성장을 돕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 상대를 못 자라게 하거든요. 미생물들은요. EMK 8종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 그 성장을 돕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보다 빠른 발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집합체 EMK 8종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이러스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일반 감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폐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요. 신약이 개발이 됐으면 이 감염된 폐 세포에 어떤 약물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약물이 그 바이러스를 세포는 살아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못하는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특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분석해서 그 농작물에 어떠한 피해가 어떠한 바이러스가 그리고 어떠한 세균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줬는지도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들도 튼튼한 것은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가 완벽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미생물이 좋은지를 분석을 해서 그 농작물에 투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EMK 8종균 같은 경우에는 복합균이
균이기 때문에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성장을 하는 균들이 8가지 균 중에서 어떤 거는 많이 자라고 어떤 거는 좀 덜 자라고 또 서로의 성장을 도우면서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을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 치더라도 이 농작물들의 피해가 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분석해 내서 신속하게 대응도 해주고 그리고 농가들한테 어떠한 미생물들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EM생명과학연구원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경주시에서 이제 시행한 구역을 퇴치한 적이 있어요. EM을 투여를 했어요. 직접 살포도 하고 소나 돼지들에게 먹이기까지 했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먹습니다. 하루에 20리터, 40리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음용수에 이 복합유익균이라는 EM 미생물들을 투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EM 미생물을 투여하고 살포하고 섭취시킨 곳에는 단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못지않게 추월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생물들을 발견하는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수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을 전통적으로 먹어왔고 이렇게 수많은 소재들이 다양한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견해서 이 특허를 내서 산업화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시장이 일본 전체 자동차 산업과 맞먹을 정도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EM생명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끝없이 미생물들을 분석하고 발효 한약 만드는 기술 끝없이 발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발효 한약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도 좋은 미생물들 그리고 농가가 그 토양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들을 끝없이 연구 개발해서 특허 등록해서 농가들에게도 제공을 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미생물 농법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끝없이 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